허이. 하여튼 그랬다. 그 미티디트 피트나 수능 타입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겉으로 보면 되게 화려해 보이지만 의외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정보, 원하는 거를 딱 바라보면 금세 탁탁탁 이렇게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서 또 하나 이제 미티디트 문제 하나 보여드려요. 자, 여기 이제 KNO3 수용액이 있고요. 그 KNO3 수용액을 쫄쫄쫄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쫄쫄쫄쫄 떨어뜨리는데 재밌는 건 여기에 전기화학 전극 두 개를 묘하게 세팅을 했어요. 자, 묘하게 세팅을 하고 여기는 은전극이고 여기는 백금 전극이야. 근데 재밌게도 은전극에서는 계속 H 플러스가 생성이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AG 전극으로부터 AG 플러스가 맹글어지는 강제적 무슨 반응이 벌어진다? 강제적 산화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그 반응식을 써보면 얘가 요렇게 되고 여기에 요렇게 보이시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냐면 이런 게 자유전자잖아요. 그럼 산화되어 만들어진 자유전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얘는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플러스 극으로 움직여야 되죠. 맞죠, 맞죠? 그럼 결국 이 외부 전원 이곳에 뭐냐면 전극 방향이 뭐냐면 여기가 플러스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어떻게 된다? 바로 이압 하면서 전자가 강제적으로 회수되고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쪽 전극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전극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백금이 연결된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고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의 역할은 뭐예요? 전자를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맞죠, 맞죠? 그래서 이때 두 번째 이 저기에 있는 반대쪽 백금 전극은 뭐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첫 번째 선택지를 분석하면 되겠어요. 이때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텐데 그러면 반대쪽 전극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은 전극에서는 사실은 경쟁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은만 계속 산화가 되어 나타난다라고 문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조건이 뭐가 됐건 그냥 이쪽은 은만 생각하자 하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백금 전극은 여기에서는 실제로 이제 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실제로 전자가 강제 제공되니까 여기서 환원 반응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누가 환원될지 그 환원의 대상을 한번 조사해 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KNO3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KNO3라고 돼 있으면 자, 물속에서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이 마이너스 극에는 누가 전기적으로 끓일 수 있겠어요? 바로 요 K 플러스가 이 앞에서 전기적으로 끌려 들어갈 수 있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마이너스 극에는 우선 첫 번째 환원의 대상이 K 플러스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누구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무르가 되겠죠. 맞죠, 맞죠? 자, 그러면 각각의 반응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는 K 플러스가 수용액 쪽에 있다가 전자를 받아 무엇으로 석출되는 포타슘 금속으로 석출되는 반응과 자 환원이 돼야 되죠. 여기는 강제적으로 전자를 막 제공하고 있으니까 자 H2O가 전자를 받아 환원되는 반응이 진행돼야 돼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물이 전자를 받으면 무슨 이온이 만들어져야 돼요? 바로 마이너스 이온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물과 관련된 마이너스 이온 OH-가 있죠. 그리고 질량 보존 생각하면 수소 기체가 맹그러진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둘이가 여기에서 뭐 한다? 경쟁한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건 이겁니다. 바로 알칼리 금속 혹은 알칼리 토금속. 자, 각각 몇 쪽입니까? 바로 요거는 1쪽. 누구 얘기하냐면 리, 나, 카. 알겠죠? 네. 리나, 카. 그 다음 알칼리 토금속 몇 쪽? 2쪽. 누구냐면 배, 마, 카. 이런 얘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칼리 금속 혹은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은 수용액 중에서 매우 안정합니다. 매우 안정해서 절대 전기적으로 환원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환원 전이가 매우 작습니다. 이걸 외워. 그냥 알겠죠? 외워. 그래서 알칼리 금속하고 알칼리 금속 양이온은 자 저렇게 수용액 안으로 들어오면 산화환원 반응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 토금속 양이온들은 얘들은 그냥 뭐다? 구경꾼이야. 알겠죠? 그냥 구경꾼이야. 그래서 뭐 저때 전이도 사실 뭐 다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전이가 내가 또 한번 찾아보면 전이가 이번에 배터리 안 나온다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문제 중에 리튬 황 배터리 문제가 나오긴 하던데. 갑자기 생각난 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게 그건 시험에 낸다는 얘기 안 낸다는 얘기? 그래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내가 또 하나 본 게 어디 갔더라? 4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에 여러분 학교 교재 46페이지 보면 아래쪽에 연습 문제라고 해서 리튬 황 전지는 보이세요? 리튬 황 전지는 찾습니까? 네. 이것도 카이스트 기출이거든요. 이거 한대요 안 한대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카이스트 기출이니까 이제 뭐가 있겠어요? 나의 해설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 언제 기출이냐면 카이스트 2018년 기출이거든요. 이 리튬 황 배터리가. 왜요? 누구 보고 있어요? 오! 시험 코스. 자답게.
시험거스. 시험거스 반가 반가. 우리 시험거스. 시험거스 자답겠대요. 어떻게. 좋아요. 그래도 와줘서 고마워요. 허허. 그러면 리튬 황 배터리는 사실은 뭐의 연장선이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연장선이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가 좀 비싸요. 근데 리튬 황 배터리가 싸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 리튬 황 배터리가 약간 효율이 떨어져요. 이게 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튬 황 배터리도 산업적으로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싸다니까. 리튬 아이온 배터리는 꽤 비싸요. 그래서 여러분 휴대전화 가격이 100만 원 밑으로 잘 안 내려온 이유가 그게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좀 비싸서 그렇거든요. 근데 리튬 배터리는 싸긴 싼데 이게 쓰면 금방 이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충전이 잘 안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리튬 배터리도 산업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번에 배터리 안 한다며요. 시험에 배터리 뭐 안 들어간다며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리튬 배터리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주어져 있는 교재,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재에 리튬 배터리 몇 페이지에 있냐면요. 232페이지 보세요. 232페이지. 232페이지 찾았어요? 232페이지 연습문제 20이라고 있죠? 232페이지. 거기 232페이지 연습문제 22가 이게 카이스트 기출 2018년 문제 10번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학교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거야. 이게 해설이거든요? 이게 해설이에요. 이게 해설인데 해설 강의도 있어요. 강의도 있으니까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나한테 얘기하면 강의도 보내줄게요. 알겠죠? 인성호수 오케이? 동호수 오케이? 자, 어쨌건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자, 전이를 보면 전이가 있다. 얼마냐면 H2O 요 환원 전이가 이게 얼마냐면 얼마더라? 아유, 저건 맨날 봐도 까보고. 아유. 얼마냐면 827인가요? 그런가요? OH 마이너스 여기 있다. 얘는 마이너스 0.82 볼트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0.82 볼트. 알겠죠? 그런데 얘는 전이가 얼마냐면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 저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2.94볼트 이 정도 나와요. 무슨 말 알겠죠?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두 개를 비교할 때 크기가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아요. 이게 대소 비교가 압도적으로 이쪽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2, 3볼트 넘어가는 건 되게 드물거든요. 근데 마이너스로 2, 3볼트니까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알칼리 금속이나 알칼리 토금속은 전기화학 반응에서 그냥 구경꾼이다 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H2O의 환원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기체가 발생한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PT 전극에서는 문제에서는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뽀글뽀글 하면서 여기서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똑똑똑 만들어져서 떨어져 내려오는 거는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OH-가 계속 만들어져서 비커 B 쪽으로 떨어져 나온다 이런 말이겠죠. 알겠죠? 그 다음 사실 전극 반응하고 당장 관계는 없지만
나온 김에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참고로 원자단 음이온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원자단 음이온.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원자단 음이온. 바로 요거요. 지금 나와 있는 NO3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뿐 아니라 SO4 2 마이너스 혹은 PO4 3 마이너스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뭐 또 뭐 생각나는 얘 있어요? CO3도 좋아. CO3 탄산음이온도 좋아요. 이런 애들을 원자단 음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원자단 음이온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의 전기 분해 혹은 뭐 꼭 전기 분해가 아니더라도 그냥 배터리 반응 모든 것을 포함하여 전기화학 반응에서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언제나 구경꾼. 쟤네들은 산화된다? 안 됩니다. 환원된다? 안 됩니다. 산화 환원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선 첫 번째 1, 두 번째 1. 얘들은 뭐냐면 우선 스스로 무슨 이온이에요? 마이너스 이온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어요? 절대로 갈 리가 없어요. 지금 음이온이잖아요. 음이온인데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극으로 접근이 불가한 거예요. 정전기적 청력 때문에. 그런데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전자가 강제로 제공이 돼가지고 외부 전원 마이너스 극에서는 바로 강제적 환원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강제적 환원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아예 가지를 못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환원이 안 된다고? 그럼 산화를 생각을 해볼까? 산화? 자, 재밌는 건 중심 원자. 지금 중심 원자들이 누구냐면 지르소, 팡, 린, 탄쇼 얘들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중심 원자가 바로 최대 산화 상태 이므로 플러스 극으로 접근해도 산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저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여기서 질소 산화수가 얼마예요? 질소 산화수 얼마예요? 5 플러스죠? 황 몇 플러스예요? 여기서? 6 플러스죠? 린 몇 플러스예요? 린. 여기서 5 플러스죠? 그 다음에 탄소 몇 플러스예요? 4 플러스죠? 자, 여기에 지금 집중할 게 최대 산화 상태.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질소의 최고각 전자 몇 개? 5개.
과연 몇 개를 뜯어내야 O 플러스가 되는 거라. 5개 있던 걸 다 뜯어내야 O 플러스가 되는 거죠. 황두, 인두, 탄소두. 그러면 원래 쟤들이 가지고 있는 최외과학 전자 5개, 6개, 5개, 4개를 전부 다 떼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전자를 더 뜯어낸다면 최외과학 전자가 아니라 내부 전자를 뜯어내야 되는데 내부 전자를 뜯어내는 건 전기화학 반응으로 불가능해요. 내부 전자를 뜯어내려면 어느 에너지가 필요하다? 내부 전자를 뜯어내려면 엑스레이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기화학적인 걸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 원자단 음이온은 뭐 불가? 환원도 불가? 잔호도 불가. 그러면 전기화학 반응에서 뭐 해?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뭐? 구경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KNO3가 있잖아요. KNO3를 딱 보자, 그냥 딱 보자마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없는 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얘네들은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요게 요 전극에서 일어난 일이다. 됐죠? 자, 그러면 선택지 1번이 됐고요. 자, 그 다음 선택지 2. 자, 다 썼죠? 지운다. 지운다. 지울게요. 지울게요. 자, 두 번째는 영어 표현으로는 셀렉티브 프리시피테이션 혹은 모어 타이트레이션 이라고 하는 화학에서 아주 유명한 과정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뭐냐면 첫 번째 말은 우리말로 선택, 침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모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사람 이름이니까 번역은 안 되는 거고요. 타이트레이션 우리말로 번역하면 적정. 그래서 이제 요 2번의 얘기는 선택 침전 혹은 모어 적정 이렇게 부르는 어떤 주제예요. 알겠죠? 자, 이게 뭐냐? 자, 그래서 여기서 얘가 이제 요 은전극이 외부 전원 플러스 극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산화 반응이 되면서 H 플러스가 뽀롱뽀롱뽀롱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럼 만들어진 H 플러스가 이렇게 이제 수용액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 H 플러스가 여기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는 이 아래쪽으로 이제 똑똑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똑똑똑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저 비커 A의 상황을 살펴보면 자, 여기에 Ag 플러스가 포함된 상태로다가 바로 Cl 마이너스와 I 마이너스가 있는 수용액 쪽으로 위에다 쓸까? 수용액 쪽으로 얘가 똑똑똑 떨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재밌는 건 Cl-가 있는데 Ag 플러스가 들어와요. 엄마나 이후에 뭐가 될 수 있죠? AgCl 침전이 가능해요. 알겠죠? 그런데 얘가 떨어져 들어오면 AgI랑도 침전이 가능해요. 그러면 요 둘에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VS 경쟁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색깔도 내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AgI는 흰색 침전인데 AgI는 노란색 침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냥 Cl-I-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의 색깔은 어떻게 돼요? 그냥 수용액의 색깔은 투명이거든요. 투명인데 하필 이때 Cl-가 침전이 되면 흰색 침전이 만들어지고 얘가 만들어지면 노란색 침전이 되는 거지. 그러면 투명한 용액에 흰색 침전, 노란색 침전 만들어지면 그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눈에 확 띄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흰색을 만드느냐 노란색을 만드느냐 선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름이 선택침전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조금 더 체계화한 사람 이름이 모어여서 그래서 얘 이름을 모어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둘 중에 누가 먼저 침전이 될 거냐를 어떻게 판단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각 침전. 자, 침전이라고 쓰고 중학교 때는 뭐라고 읽죠? 중학교 때는 뭐라고 했어요? 앙금이란 말 썼죠. 앙금.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앙금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걸 한자말로 침전이라고 해서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각 침전의 KSP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KSP라고 쓰고 우리말로 뭐라고 읽죠? 우리말로 용해도 곱이라고 하죠. 이름이 용해도 곱. 여기 SP가 뭐 줄임말이에요? SP가 뭐 줄임말이에요? 도움거스? 뭐 줄임말이냐면요. 솔루빌러티 프로덕트.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솔루빌러티 프로덕트. 솔루빌러티를 직역해서 뭐? 용해도. 프로덕트를 직역해서 곱하기. 사칙연산 있잖아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 곱하기를 영어로 프로덕트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1 곱하기 2 이렇게 하잖아요. 미국 애들은 1 프로덕트 2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라틴어 계열 언어로 숫자 연산을 하기가 되게 불편해요. 이게 희한하게도 한국어로 연산을 표현하기 편하거든요. 여러분 1, 1은 2, 2는 3 이게 하잖아. 근데 영어나 라틴어 계열 언어로 표현하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계산을 잘하는 거예요. 이 언어에서 오는 느낌의 맛이 언어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오 그래. 그렇지. 정말 장점 지금 몇 시야?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좋아. 시험거스 화장실 갔다 오세요.